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7천 리터를 긴급 공수하기 위해 군 수송기가 어제 저녁 김해 공항을 이륙해 현지로 떠났습니다.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 KC-330은 이르면 오늘 밤 호주산 요소수를 싣고 돌아올 예정인데 정부는 수입 물량을 민간 구급차 등 요소수가 시급히 필요한 차량과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만 7천 리터는 국내 하루 사용량의 5%도 안 돼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주유소들은 기름을 나르는 탱크로리마저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멈춰설 경우 일반 승용차 등에 공급할 기름을 제때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상황이 급박해서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런 사태를 다시 만들 제안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7시 25분쯤 공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호주로 향했습니다. 요소수 2만 7천 리터를 싣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시그너스는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데려온 미라클 작전에 투입됐던 수송기입니다. 이날 수송기 이륙은 영공통과 협의를 하느라 약 2시간 반쯤 미뤄졌습니다. 호주까지 왕복 20시간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호주산 요소수는 이르면 오늘 밤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요소수 2만 7천 톤은 현재 국내의 요소수 수요에 대한 갈증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쓰이는 요소수 약 60만 리터의 4.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호주산 요소수는 민간 구급차에 먼저 공급될 예정입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는 청소차 운행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24돈 트럭인데요. 요소수가 한 달에 80에서 한 100리터 가량 소모가 되거든요. 이번 달 말까지 조금 버티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주유소까지 기름을 나르는 탱크로리에도 요소수가 필요한데 요소수 공급이 어려워 탱크로리에 발이 묶이면 일반 승용차들도 기름을 넣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부 부처에 기름 대란을 막기 위해 요소수 우선 공급 대상을 정할 때 탱크로리 정유차를 넣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처럼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달 반 동안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리 계약해뒀던 중국산 요소 18,700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베트남에서도 요소 5,200톤이 수입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입 물량 전체가 곧바로 시중에 풀리는 것은 아니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불편과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항 근처의 한 주유소. 지금 요소수 재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박스도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기계에 있는 벌크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항구에 요소수가 없어서 화물차들이 수출입 물건을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이곳을 비롯해 전국 주요 5개 항만 인근의 주유소 32곳에서 수출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군이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 20만 리터를 풀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하루에 쓰는 차량용 요소수의 3분의 1 정도 되는 양입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한 대당 30리터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국내에서 약 2달 반 동안 쓸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이 중국 측과 미리 계약해둔 요소 18,700톤이 곧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 중 차량용은 만여 톤인데 다음 주부터 들어올 예정입니다. 베트남과 호주에서 들어오는 물량, 부처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약 300개 업체가 가지고 있던 1,561만 리터 등도 있습니다. 정부는 군 비축 물량에 이어 12일부터는 국내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한 요소수 530만 리터를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전국 경유 차량이 8일에서 9일 쓸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530만 리터가 하루에 얼마나 풀릴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요소수 부족 현상이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와 양상이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가 마스크 물량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한 마스크가 공급되기까진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소수를 어떻게 나눠줄지도 관심인데 이 역시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를 참고할 만합니다. 당시엔 코로나19 취약층에 마스크를 우선 나눠주고 일반 시민들에겐 1인당 2개씩 오부제로 팔았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요소수가 모자란 마을버스, 노선버스, 쓰레기차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일반 차량은 날짜를 정해 일정량 이하만 사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납부 시한을 내년으로 넘겨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 요건을 충족해야만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등장했습니다. 이 일상 회복과 함께 이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자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방역사업으로 우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고 규모는 1인당 20에서 25만 원으로 시기는 대선 전 내년 1월이 목표입니다. 올해 들어올 초과세수 10조 원을 내년으로 미루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요건에 맞는 것들은 납부 유예를 해줄 수 있고요.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거는 정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납부 유예를 해주는 거는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고요.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사업에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납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세금을 미루어주는 것은 요건에 충족되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초과세수 납부 유예는 법적 요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대해 정부로서는 대책이 없는 얘기라고 토로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을 하고 3주 만에 광주에 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5.18 민주묘지에서 사과를 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과에 대해 광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5.18 광주민주묘지에 도착한 윤석열 후보는 품 안에서 하얀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 등을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발언했다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악화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의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겁니다. 윤 후보는 방명록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추모탑 앞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50m 떨어진 위치에서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순간 사과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광주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 정치적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쇼 안 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원래 본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 후보의 전두환 씨 발언 다음 날 광주를 찾아 올 때마다 밟고 간다며 전 씨 비석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곳을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요소수 관련 정부의 긴급 조치가 내려진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이 됩니다. 승용차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오늘 제정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